2017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그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고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론들 배워가고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정류 회로에 사용되는 환류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류 다이오드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한 것을 환류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이 환류 다이오드는 인덕턴스 성분을 가진 유도성 부하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 보면 유도성 부하의 경우 불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에 환류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41번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불가능한 조합은?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조합은 결선이 홀수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자, 델타 결선 짝수로 들어가 있죠. Y 결선 짝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선은 가능한 조합이고요. 여기도 델타 짝수, Y 결선 짝수, 이것도 가능한 조합입니다. 이것도 역시 델타 두 개 짝수, Y 짝수죠.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건 다 가능한 조합이고요. 홀수로 들어가 있는 게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델타가 3개 있죠. 그래서 홀수, Y가 하나 있어서 홀수. 그래서 이런 조합은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불가능한 조합을 보면 델타 3개 홀수로 들어가 있죠. 델타 이것도 홀수로 들어가 있고요. Y 홀수, Y 홀수. 그래서 이런 결선은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3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가 쓰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중간 변압기는 정류자의 전압을 조정하고 경부하 시에 속도 상승을 방지하고 시로 권수비를 조정하기 위해 중간 변압기를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고정자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인데요. 회전자의 상수의 감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암기하는 문제고 기출 문제에서 전기기기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4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4번 직류 분권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 중에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긴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계좌가 하는 역할이 뭐죠? 자속을 발생시키죠. 그런데 계좌 회로가 단선이 생기면 자속을 더 이상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직류 분권 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 중에 자속을 발생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과속도로 되어 위험하다. 자속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회전 속도는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식으로 정리하면 직류 분권 전동기입니다. 분권 전동기예요. 전동기 속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모에 있는 자속이 0이 됐을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이 값은 무한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자속이 0이 되면 속도는 무한대가 되므로 과속도로 운전되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으로 유도될 수가 있고요. 44번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무부하로 운전 중에 자속이 끊기면 과속도로 되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3번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45번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와 관계없이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는? 답은 자화전류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전기기기 이론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45번의 답은 2번 자화전류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6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나타낸 식으로 옳은 것은? 전동기랍니다. 전동기는 규약 효율을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출력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발전기, 만약에 문제에서 발전기라고 했으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 규약 효율과 전동기 규약 효율 이 두 개는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6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직류 전동기에서 정속도 전동기라고 볼 수 있는 전동기는 2번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그리고 47번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정속도 전동기는 타여자 전동기다. 타여자는 계좌의 전원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부하에 관계없이 자속을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속도 전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 좀 어렵죠? 그래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정속도 전동기는 타여자 전동기라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세이링 코일형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동 토크 순으로 이렇게 나열된 거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되는데 요거 조금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반기, 반유, 콘분쇄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반기, 반유, 콘분쇄 뭐 특별히 암기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기, 반유, 콘분쇄 그래서 48번의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기, 반발 기동형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반기, 반유, 콘분쇄 꼭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반유, 콘분쇄 49번 부홀추 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홀추 개전기 여러 가지 방식의 개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유입변압기에 사용되는 부홀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입변압기에서 유입변압기 내부에 있는 절연유가 팽창을 하면 절연유가 팽창을 한다는 건 유입변압기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과열이 되거나 뭐 이랬을 때도 팽창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절연유, 요게 변압기고요. 얘가 이제 부홀추 개전기입니다. 요 절연유 위에 이런 걸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요 절연유가 팽창을 하면 얘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여기 탁 붙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붙었을 때 이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부홀추 개전기입니다. 이 신호로 뭐 부저를 울리든가 아니면은 차단기에 트립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트립시키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홀추 개전기는 압력이나 부력 등을 이용한 기계적 신호로 동작하는 개전기입니다. 근데 49번엔 틀린 설명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쭉 보면 2번에 전기적 신호로 동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홀추 개전기는 기계적 신호로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2번 전기적 신호로 동작한다가 되겠습니다. 부홀추 개전기도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직류기에서 정류 코일에 자기 인덕턴스를 L이라 할 때 정류 코일의 전류가 정류주기 TC 사이에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변한다면 정류 코일의 리액턴스 전압의 평균값은? 어렵지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정류 코일의 리액턴스 전압의 평균값은 그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정류 주기 분의 2 곱하기 그 정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1번 일반적인 전동기에 비하여 리니어 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 리니어 전동기는 직선형 전동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전동기. 이 리니어 전동기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전동기로 리니어 전동기를 통해서 직선 운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전동기는 초고속 전기철도에 이렇게 응용되어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장점이 아닌 것 답은 4번입니다. 기어 벨트 등 동력 변환기구가 필요 없고 직접 원운동이 얻어진다가 아니죠. 리니어 전동기는 원운동을 하는 그런 전동기에 기어 벨트 등의 동력 변환기구를 이용해서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전동기를 리니어 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 직류를 다른 전압의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기기는? 즉 직류 DC를 DC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 기기 초퍼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DC를 AC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하고요.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즉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컨버터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또 사이클로 컨버터는 AC를 AC로 바꿔주는 건데, 뭐 사이클로 컨버터, 브릿지형 인버터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요. 인버터, 컨버터, 예, 초퍼 이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인버터를 외우는 방법은 자, 처음에 in, d, an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DC를 AC로 바꾸는 건 인버터, 요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AC는 DC로 바꾸는 건 컨버터, 요건 그냥 암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in, d, an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예,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52번은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기기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1번 초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3번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한 과정 중 틀린 것은 예, 답은 4번입니다. 와전류 에너지 손실량은 전류 경로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반비례하지 않고요. 제곱에 비례한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와전류 손실이 뭐냐면 예,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 철로 된 이것이 변압기 철심이라고 하죠. 이 철심은 철판을 이렇게 겹쳐서 예, 만들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전류의 경로, 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즉, 이 철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철판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와전류 손실에 관련된 식을 보면 예,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T가 철판의 두께를 나타내거든요. 즉 4번에서 얘기하는 전류의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T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와전류 에너지 손실량은 전류 경로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에서는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도 제가 지금 설명은 드렸지만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요 나머지 내용들은 와전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주파수가 전격보다 3% 감소하고 동시에 전압이 전격보다 3% 상승된 전원에서 운전되는 변압기가 있다. 철손이 주파수 곱하기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면 이 변압기 철소는 전격 상태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 문제는 변압기 유기기전력을 이용해서 예, 서로 같은 부분을 상수로 잡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철손의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서로 비례해서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답은 약 9.4% 증가한다. 예, 답은 3번이고요. 유기기전력, 변압기 유기기전력에 관련된 문제와 철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제가 그때 가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4번은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교류 정류자기에서 갭의 자속 분포가 정연파로 최대 자속이 0.14웨버, 극수가 2, 병렬 회로수가 1, 총 도체수가 200, 그리고 회전수가 1200rpm인 경우 브러시 축이 자극축과 30도라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은 몇 볼트인가? 속도 기전력을 구하고 또 속도 기전력에서의 실효값을 구하랍니다. 자, 속도 기전력은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하고 좀 비슷한데요.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 뭐죠? 60A 분의 PZ 파이 N으로 구하죠. 속도 기전력은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 예, 사인 세타. 이 세타는 이 브러시 축이 그 자극축과의 30도, 이 30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효값은 이 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주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식이 얘랑 곱해서 이렇게 분모에다 두죠. 예, 그래서 60 루트 2a 분의 pz 파이 n 사인 델타 이 각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 공식에다 쭉 대입해 볼까요? 그럼 60에 루트 2 곱하기 병렬 회로수 1 줬죠. 그 다음에 p 극수 2 줬습니다. 그리고 z 200 줬고요. 최대 자속 0.14 그리고 회전수 1200 그리고 각도 사인 30도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순서대로 잘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은 400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2번 400V가 되겠습니다. 속도 기전력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아, 전기 기기에서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계산하는 그런 계산 연습하는 문제로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역률이 0.8의 부하 350kW에 50kW를 소비하는 동기 전동기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부하의 역률을 0.95로 개선하려면 진상 무효 전력은 약 몇 kB인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진상 무효 전력, 콘덴서 용량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률 0.8의 부하와 50kW짜리 동기 전동기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역률을 0.9로 개선하는 콘덴서 용량을 구해라. 예,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콘덴서 용량 구하려면 삼각형 그려서 계산해 봐야겠죠. 우선 역률 85에 부하 350kW짜리 무효 전력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먼저 그려 놓고요. 여기가 셋하고 요 밑에가 유효 전력 350kW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높이가 무효 전력이 됩니다. 무효 전력. 자, 여기서 이 무효 전력의 크기를 먼저 구하면 무효 전력 어떻게 구할까요?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예,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350분의 무효 전력이 됩니다. 여기서 무효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350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무효 전력은 350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탄젠트, 요 세타 값만 알면은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 세타가 0.85라고 했죠. 여기서 코사인을 넘겨주면 이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는 코사인을 넘어가면 아크 코사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크 코사인 0.85 계산기에다 넣고 때려보면 31.79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79도. 이 세타 각도가 31.79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타에다가 31.79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50 곱하기 탄젠트 31.79도를 곱해주면,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무효 전력은 216.9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6.92 k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 이 높이가 216.92 kB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얘가 이제 역률 85인 부하를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 50kW를 소비하는 동기 전동기를 병렬로 접속한답니다. 자, 동기 전동기는 코사인 세타가 1이에요. 즉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이란 얘기입니다. 역률이 1이면 이 세타 0도겠죠. 그래서 이 50kW짜리 동기 전동기를 삼각형으로 그리면 얘가 각도가 0도이기 때문에 요 무효 전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효 전력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 삼각형이랑 더해보면, 자,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5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기 전동기의 50kW짜리입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여기에 무효 전력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216.92 kB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350 더하기 50은 여기가 400kW란 얘기죠. 자, 이때 밑변을 알고 높이를 알면 이 각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탄젠트 세타는 400분의 216.92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세타를 구하려면 이 세타를 남겨두고 탄젠트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를 넘겨주면 아크 탄젠트가 됩니다. 아크 탄젠트에 400분의 216.92를 하면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각도는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때려보면 28.47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28.47도. 그래서 이때 각도는 28.47도란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역률을 0.95까지 개선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0.95까지 개선한답니다. 이때 각도는 세타는 코사인, 아크 코사인 0.95 하면 이때 역률이 개선됐을 때 각도를 알 수가 있겠죠. 얘를 계산기 놓고 때려보면 0.95를 해보면 18.22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서 28.47이란 각도에서 쭉 해서 이 각도 18.2도까지 얘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때 얘 길이를 줄일 때 필요한 무효 전력은 얼마이냐? 문제에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얘가 콘덴서 용량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여기서 전체 무효 전력 216.92에서 여기에 무효 전력을 빼면 되겠죠. 여기에 무효 전력 어떻게 구하죠? 이것도 역시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탄젠트 이 각도 18.2도일 때의 이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18.2도는 밑변분의 이때의 요 무효 전력 x라고 할까요? 네, x라고 두면 요 x는 400이 넘어가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400 탄젠트 18.2도 하면 여기에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16.92 마이너스 400 탄젠트 18.2도 하면 총 길이에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이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85kb가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공학용 계산기에다 이렇게 눌러보면 85kb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에서 찾아보면 85,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간단한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콘덴서 용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부하 역률이 0.85이고 부하의 용량이 350kW인 이 부하의 무효 전력이라도 한번 구해보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그런 문제를 좀 연습을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쭉 제가 이제 풀어본 방식대로 쭉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풀으시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 85kb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7번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그리고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부하 시험은 철손을 측정할 수 있고요. 단락 시험에서는 동손을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동손과 전압 변동률 간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절연 내력이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은 무부하 시험하고 단락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3번 절연 내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삼상 동기 발전기에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자, 단락 곡선은 이렇게 계좌 전류와 이렇게 전압으로 나타내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래프에서 직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단락 곡선이 나오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58번의 답은 1번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된다는 거 이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9번 전격 출력 5000kV 전격 전압 3.3kV 동기 임피던스가 매상 1.85맨 삼상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는 약 얼마인가? 자, 단락비 구하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구할 수 있지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분자 분모에 VN을 한 번씩 더 곱해주면 루트 3 VN IN 곱하기 ZS가 되겠죠. 루트 3 VN IN이 삼상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P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의 제곱 분의, 얘 두 개 곱하니까 V의 제곱이죠? V의 제곱 분의 PZ, 여기 곱하기 100이 빠졌습니다. 곱하기 100 추가해서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 얘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주고 얘를 킬로볼트 단위로 고정시킨 다음에 식을 변형시켜 보면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10V 제곱 분의 PZ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킬로볼트 암페어고요. 얘가 볼트 암페어입니다. 예. 이 식으로 풀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유도에는 이 식으로 풀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에서 나온 방법으로 풀면, 자, 전압을 3.3kV 줬죠. 그래서 3.3 곱하기 10의 3승 예, 제곱 분의 5점 곱하기 킬로볼트 암페어로 줬기 때문에 10의 3승 곱한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가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82.6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단락비는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0 추가해 주시고요. 이 공식이 10V 제곱 분의 PZ로 나타내어진다는 거.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동기기의 회전자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 동기기에 관련된 문제죠. 동기기의 회전자에 의한 분류는 회전 계자형, 그 다음에 유도자형, 회전 전기자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기의 회전자 분류가 아닌 건 1번 원통형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좀 암기하는 문제가 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다 보셨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암기할 건 오늘 암기하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더라도 계산 문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쭉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